현대인의 고질병인 당뇨병, 심해지면 실명을 유발하고 중풍을 부르는 등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내가 어쩌다 당뇨에 걸리게 된 건가 속상하기도 하고 앞으로 평생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뇨 초기에는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정상 혈당으로 다시 내려와 일반인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당이 오른 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혈당 관리만 조절되면 100세까지 질병 없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4년 연속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메요 클리닉의 당뇨 의견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혈당 수치가 얼마나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지 혈당 조절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다양한 습관이 어떻게 혈당을 변동시키는지 알면 혈당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모님은 60대 중반으로 이미 40대부터 당뇨 진단을 받아 당뇨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절불적 딱히 단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생활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췌장이 약해 당뇨에 걸리기 쉽습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왜 당뇨인 건가? 나도 우리 엄마처럼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는 게 아닌가? 한쪽 눈이 실명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넋놓고 계시지 않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찾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알던 것이 사실은 당뇨에 좋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고 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혈당 수치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알아내셨습니다. 오늘은 혈당을 올리는데 치명적인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몰랐던 하나라도 얻어가셔서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탈수는 혈당을 높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네,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액이 부족하면 순환계의 혈당이 더 농축되기 때문에 고혈당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혈당은 소변을 더 많이 보게 하여 더 많은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갈이라 하여 많이 마시고 많이 싸고 많이 갈증나는 이 3가지 증상이 당뇨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하루 종일 충분한 양의 물이나 기타 칼로리가 없는 음료를 섭취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활동량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수시로 물을 더 드셔 주셔야 합니다. 국밥에 말아먹는 습관. 혈당을 올리는 나쁜 습관은 또 있습니다. 바로 국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밥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밥이 당뇨에 안 좋은 이유는 국에 밥을 말아먹게 되면 따로 먹을 때보다 음식을 훨씬 빠르게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물과 같이 넘김으로 제대로 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 드시던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혈당을 나도 모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인공감미료의 과다한 섭취. 당뇨병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설탕 음료가 혈당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탄산음료나 주스 대신 다이어트 음료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에 발표된 리뷰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결국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정답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부 및 의료기관은 인공감미료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심히 들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4년 연속 미국의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메요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공감미료를 섭취할 때 리바운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무설탕 음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감미료가 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다른 탄수화물로 채워진 음식을 더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아무리 사카린, 알룰로스, 스테비아 등 인공감미료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 영향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줄여주셔야 합니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 제로가 붙은 건 결국
우리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 2015년 12월 당뇨 치료지인 다이아비티스 테라피에 발표된 리뷰에서는 수면 부족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은 신체에 대한 만성 스트레스의 한 형태이며 잠을 못 잘 때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수면 중에 자꾸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과 시간을 개선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일관된 수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국제수면학회에 따르면 밤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수면무호흡증은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 10%만 줄여도 수면무호흡증은 50% 정도 증상이 개선된다고 하니 체중 감량은 혈당 조절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 미국 최고의 병원인 메요 클리닉에 따르면 하루 최대 4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물질이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미쳐 저혈당 또는 고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혈당 수치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당뇨가 있더라도 커피를 마셨을 때 정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커피 한 잔에 혈당이 튀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이 카페인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는 커피를 드시고 혈당을 체크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 중에 평소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라면 혈당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이 연구 결과에서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 중 우리가 몰랐던 5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혈당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고혈당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만 저혈당은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식사를 줄이거나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식이 조절과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 다이어트 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공복 혈당보다는 식후 혈당을 꾸준히 체크해 주시고 당화혈색소 검사는 1년에 최소 2차례는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당이 높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혈당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정도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